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집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7번째 시간으로 위장이란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장. 우리 사회가 선진화 노령화 사회로 진행되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희망하게 된다. 건강하면서도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를 말이다. 그러려면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이 필수적이고 현재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평소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평균 수명이 이제는 70대 후반에 육박하고 있고 여자는 80세에 근접했다고 한다. 2040년이 되면 한국인 평균 수명이 90세가 예상된다고 한다. TV 광고 문구에도 은퇴 후 24년을 강조하기도 한다. 요즘 한참 웰빙, 참살이가 강조된다. 또한 음식의 중요성도 건강과 더불어 화두가 되고 있다. 이 시대 최대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교육이고 둘째는 건강이다. 통상적으로 오장육부라 하는 장기를 얘기한다. 오장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육부는 대장, 소장, 썰개, 위, 삼초, 방광 등을 말한다. 이 중 육부의 일부인 위장입니다. 위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늘 우리 건강의 집중 관심 대상인 신체의 장기입니다.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한 직원이 겪었던 경험담 한 통화입니다. 이 직원은 일본으로 1년 동안 연수를 떠났었다. 기간이 단기간이라 가족을 두고 홀로 일본의 선진 금융기법을 배울 목적으로 간 것이었다. 일반적인 근무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식생활이 이루어져 별 문제가 없었으나 휴일이 돌아오면 몇 번의 끼니 해결이 늘 골칫거리였다. 잠은 숙소에서 자면 되는데 잘도 돌아오는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문제였다. 누가 챙겨주는 것도 아니라서 때마다 나가서 외식을 하는 것도 경제적으로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마땅치 않다 보니 생각해낸 것이 간편 요리였다. 우리 라면 비슷한 것으로 메밀국수, 소위 말하는 소바라는 것이었다. 그냥 면과 뿌리는 것을 사오고 물만 부어 먹으면 되었다. 흔히 우리가 여름에 즐기며 먹는 메밀국수와 비슷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간편하게 요기할 수 있었던 한 방법이었던 듯하다. 그래서 그것을 주말의 주식이 되다시피 할 정도로 애용하였다고 한다. 귀하지 않던 그것으로 매 주말에 끼니를 해결한 것이었다. 그곳에 있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귀국을 하고 나니 위장이 타입이 크게 나 있었다는 것이다. 병원으로 가서 여러 가지 처방을 받고 약을 먹어도 보기도 했으나 쉽사리 치유가 되질 않아 곤욕을 치렀던 모양이다. 그러던 차에 이리저리 수소문을 하여 알게 된 것이 프로폴리스였다. 프로폴리스는 원래 벌들이 벌집을 지을 때 벌의 집의 막을 형성하게 하는 것의 주성분을 이루는 것을 이루는 말이다. 우리말의 복납이 이에 해당한다. 벌집에서 채취하는 꽃가루나 벌의 최액 요소를 여러가지 잡균의 침투를 막기 위해 강한 살균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이 프로폴리스를 한 달여 복용하고 나자 위장이 깨끗이 나아졌다는 소문이었다. 나도 위장이 신통치 않아 여러모로 곤욕을 치른 적이 많았다. 고3 때나 대학 졸업 때 등 인생의 고비 때마다 신경성 위장장애로 말미암아 애를 먹곤 했다. 한약으로나 생약으로 여러 가지 처방약을 써보고 병원 등의 통원 치료도 해봤지만 제대로 효과는 볼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지인을 통해 교주받은 것이 숙물요법이었다. 숯과 여러 가지 한약재를 넣어 고아 만든 물인데 이것을 두고 2달 먹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속이 편안해졌다. 그래서 요즘도 속이 불편하고 아파질 때면 인진숙환을 먹기도 하는데 언제나 그 편안함을 느껴볼 수가 있었다. 언제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고 해서 한 달여 동안 약을 먹기도 했었다. 위장이 좋지 않아 의사로부터 먹지 말라고 권고를 받았던 음식이 커피, 우유, 아이스크림 등이 있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음식을 금기시하고 있다. 우유나 아이스크림은 절제를 하면 되는데 커피는 불가피하게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기도 한다. 위염은 한국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 질병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웬만큼 악화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다 치료되고 완치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음식을 잘게 꼭꼭 씹어 먹는 버릇을 들이고 천천히 먹어야 함에도 급하게 먹는 통에 늘 탈이 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통상 15분 내지 20분이면 식사를 끝낸다. 하지만 유럽은 식사 시간이 2시간 또는 3시간이 걸리기도 한다고 하니 참으로 대비되는 상황이다.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왕자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야 한다고 한다. 아침을 굶는 집은 망한다고도 한다. 아침을 굶으면 건강이 나빠진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아침 식사를 8시에 하고 저녁 식사를 8시에 하고 아침 식사를 8시에 하게 되면 12시간을 아무것도 먹지 않는 셈이 된다. 이때는 몸 안에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다. 특히 혈당이 크게 감소한 상태가 된다. 이때 아침 식사를 하여야 에너지가 공급된다. 특히 혈당이 정상으로 올라가서 그 에너지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뇌 기능은 혈당이 많이 좌우한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뇌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이 자명한 일이다. 어른은 물론 아이들도 아침 식사를 빠뜨리면 오전 9시부터 뇌 기능이 떨어져서 학교 수업 시간에 문제가 풀리지 않고 영어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등 학습 능력이 저하된다. 그래서 반드시 아침 식사를 먹여서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데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아침 식사를 하는 것도 서양식의 간편식이나 식빵 등이 아닌 아침 정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워낙 바쁜 세상이다 보니 제대로 아침을 먹고 사는 일을 찾아보기 힘든 게 작금의 세태이긴 하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아무리 바빠도 생일잔치는 축하 하객을 불러서 아침에 함께 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아침에 일꾼처럼 먹는 사람, 황제처럼 먹는 사람은 건강하다는 말이 있다. 즐겁고 유쾌하게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자면 건강도 따라서 좋아지게 되고 질병도 자연 회복될 것이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강법이 아닐까 한다. 친척 중 한 분은 위암으로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회복이 되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술, 담배도 않는 분인데 그렇게 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모양이다. 위암에 술, 담배와는 무관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일지도 모르겠다. 암 치료를 한 지도 5년여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별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신다. 한번 건강을 잃으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걸 주의시켜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돈을 잃으면 일부를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큰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유명한 외과의도 부인이 위암 수술을 위해서 우리나라로 온다고 하는 일례를 보더라도 우리의 의료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짐작해야 한다. 우리의 수준은 위의 일정 부분, 즉 암세포가 퍼져 있는 부분만을 도려내는 절제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많은 부분을 절제해야 한다고 했다. 무심코 지나치다 보면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엇보다도 온전한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시키고자 하는 노력함으로써 삶의 의의와 보람을 찾을 수 있으리라. 인생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했던 한 철학자의 말씀이 떠오른다. 건강을 잃게 됨으로써 몸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삶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아니었던가. 항상 건강관리에 힘쓰며 정상 상태를 유지시켜 나가는데 지극한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다. 모쪼록 건강한 삶을 구가하는 척경은 매사에 신경쓰고 평소의 관리를 만전을 기하는 길일 뿐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고 한번 잃게 되면 회복이 힘든 것이 또한 이 건강의 셈이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를 거듭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며 평상시에도 자기관리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기본이 되리라. 만병의 근원이라는 스트레스조차도 적절히 해소하며 자신을 지키는 게 또한 행복한 삶의 비법이 될 것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